오늘 고용 보고서를 보고 굉장히 의아한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들었던 생각을 여러분께 이번 방송을 통해서 공유를 좀 드릴 텐데요. 다소 약간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잘 들어주시고 또 제가 놓친 부분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나온 숫자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나온 논팜 페이롤 숫자 27만 2천 개 순증을 했습니다. 당초에 19만 정도 예상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훨씬 뛰어넘는 숫자였고요. 또 앞서 나온 졸지 보고서, 또 ADP 고용 보고서가 일관되게 우리가 둔화의 조짐을 확인했기 때문에 시장은 이번 숫자를 보고 허를 찔린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채권 투자하신 분들 많을 것 같고요. 사실 이분들은 지금 이제서야 좀 물려있던 채권 본전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오늘 숫자 보고 되게 약오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게 예상 밖의 숫자 때문에 10년물 금리를 보시면 이번 주 벌어놨던 수익 이거를 거의 하루 만에 투입해버릴 정도로 정말 금리가 급하게 많이 올라버렸고요. 상대적으로 증시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뉴욕 3대 지수, 다우, S&P 500, 나스닥 역시 금리 기대감으로 그동안 올랐던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우 견조한 모습, 약보합 정도 그쳤고 다만 러셀 2000은 좀 더 금리에 민감하기 때문에 1% 살짝 넘게 하락하면서 약간의 타격이 있었던 그 정도였습니다. 자, 제가 느낀 첫 번째 고민. 왜 이번에 비농업 고용지수가 이렇게 올라갔냐? 세부 지표인데요. 우리가 세부 지표 좀 보시면 지난달에 이게 숫자가 확 내려갔던 이유가 사실은 정부 고용이 급격하게 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부 고용이 작년 5월에 4만 9천 개, 7만 8천 개 갔다가 7천 개로 줄었다가 이번에 4만 3천 개로 상당히 회복을 하면서 여기서만 전달 대비 고용이 3만 6천 개 늘어나는 게 컸고요. 그 다음에 결국은 이 서비스 부문,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가 3만 개가 또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페셔널 앤 비즈니스 서비스 이게 전달은 마이너스 1000이었는데 또 3만 3천 개 늘어나면서 여기서 또 3만 4천 개가 늘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준 그런 변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부 부문이 많이 늘어난 덕을 봤지만 이것만으로 책임을 돌리기에는 민간의 이런 부분도 좀 늘어났다. 특히 이런 임시 일자리의 증가가 상당히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 이제부터가 저희 이제 진정한 고민 포인트인데 비농업 고용 지수가 확 늘었는데 보시면 실업률이 늘어서 이게 4%를 찍었어요. 물론 이 논팜 페이롤에서 쓰는 통계와 실업률에서 쓰는 통계 추출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에 통계 모집단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다를 수 있다 쳐도 이거는 우리의 직관과는 사실 어긋나는 것이죠. 일자리 순증이 늘었는데 실업률이 오히려 늘었다. 선뜻 와닿는 그런 통계는 아닐 겁니다. 제가 좀 뜯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동부 데이터를 이 엑셀 파일로 변환한 그런 표인데요. 한글로 변환했기 때문에 훨씬 알아보시기 쉬울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눈에 띄는 지표가 이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예요. 경제활동 참가율.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사람들이 얼마나 일하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 중에서 실제로 일을 하거나 일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100명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60명이 일을 하거나 혹은 일을 찾고 있다면 경제활동 참가율은 60%가 됩니다. 근데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62.7에서 62.5로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하려고 하는 의지가 줄었어요. 근데 일자리 순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뭔가 직관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경제활동 참가율 또 보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 즉 교도소에 있거나 정신병동에 있지 않은 통상 15세에서 64세 사이의 사람, 이 사람들을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하고요. 이들 중에서 일을 하거나 일을 찾고 있는 경제활동 인구의 비율이죠. 그러니까 즉 생산 가능 인구 분의 경제활동 인구, 이게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리고 이 생산 가능 인구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거는 이민 때문입니다. 이민이 늘어나면서 계속 사람이 몰려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번 달에 이 경제활동 참가율이 줄어든 거는 이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분모가 늘어났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경제활동 인구 자체가 줄었어요. 24년 3월이 1억 6,789만 5천 명. 그 다음 달, 지난달이 1억 6,798만 2천인데 이게 5월에는 1억 6,773만 2천으로 20만 5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왜 줄었냐?
경제활동 인구는 지금 취업해 있는 취업자 수와 실업자 수의 합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걸 보시면 좀 이상해요. 지금 보시면 취업자 수가 24년 4월 1억 6,149만 1000명에서 이번 달, 아니 5월 달이죠. 1억 6,108만 3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취업해 있는 사람의 숫자가 40만 8천 명이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논판 페이롤 숫자가 이번 달에 확 늘었는데 지금 경제에서 취업해 있는 사람의 숫자는 한 달 만에 40만 8천 명이 줄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취업해 있는 사람 중에 40만 8천 명이 날아갔으면 이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계속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직장에서 나간 다음에 구직 활동을 한다. 이러면 실업자로 잡힙니다. 근데 이 실업자를 보시면 그렇게 늘진 않았습니다. 5월에 664만 9천 명, 4월에 649만 2천 명이니까 15만 7천 밖에 안 늘었어요. 근데 뭐가 늘었냐? 이 비경제 활동 인구.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나이에 있지만 모종의 이유로 구직 자체를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 전달에 1억 8만 3천 명인데 1억 51만 6천 명으로 43만 3천 명이나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보자면 모종의 이유로 미국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취업자가 한 달 사이에 40만 8천 명이 줄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실업자로 넘어가지 않고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이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직을 포기했다. 일하기를 포기했다. 직장에서 나와서 구직 활동을 안 하는 비경제 활동 인구로 들어갔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직장에서 나와서 구직 활동까지 포기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팬데믹 때 받은 초과 저축이 다 말라가지고 지금 마이너스가 심화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신용카드 금리도 엄청 올랐고 신용카드 빚도 많은 상황입니다.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 취업 상태에서 빠져나온 4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상당수가 구직을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 인구로 넘어갔다. 집에서 놀면서 소비하는 계층으로 남는다. 이거 앞만 봐도 좀 이상하고요. 그 와중에 논판 페이롤 숫자는 또 순증했다. 순증이 늘었다. 더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보면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각각의 데이터가 다 다른 말을 하니까 논리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다만 만약에 지금 이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들 돈을 벌어가지고 직장을 나와서 구직 활동을 포기하고 노는 상황이다. 이러면 이거는 말은 되는데 지금 상황을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는 상황인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정부가 뭐 이 통계를 조작했다 이렇게 말하면 사실은 그건 말이 안 되고 너무 음모론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번에 확 줄어든 이 미국의 취업자 수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분류되지 않고 이들이 계속 구직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서 이 실업자 수에 더 많이 반영됐다면 미국의 실업률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겁니다. 가정에 불과한 얘기입니까? 가정으로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이 데이터를 100% 신뢰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판단 역시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하면 너무 또 침체 일변도의 얘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어떤 한편에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여러분도 오늘 보셔서 알겠지만 데이터 간의 정합성이 너무 좀 안 맞잖아요. 이상한 국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상한 데이터를 보고 이상하다고 말한 것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올해 당장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단시간 안에 미국 증시의 폭락 이런 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불방송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제 진심을 좀 알아주십시오. 오늘 좀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한 번 보시고 이해 안 되신다면 두 번, 세 번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내용이라고 굳게 믿고 있겠습니다. 오늘 브랜비어 시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월걸브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